2,500, 3,000 정도까지 간다면 삼성전자의 상승률보다 네이버 카카오의 상승률이 더 높은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근데 한 가지 조건에도 포함돼야 되는데요. 그 반도체 그 삼성전자를 좀 보면은 삼성전자가 96,000원에서 5만 전자까지 갔다 이제 6만 전자 초반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최근 흐름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더 기대하는 거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뭐 7만 원, 8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를 예상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게 네. 우리가 이제 변동성을 수치화시킨 게 베타 계수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변동성을 수치화한 베타 계수가 종목마다 당연히 다 다르죠. 종목마다 다른데 그 종목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대형주의 베타값, 중소형주의 베타값을 비교해 보면 종목마다 다른 건 둘째치고 종목의 크기에 따라서 대형주가 훨씬 베타 계수가 낮아요. 무슨 뜻이냐면 시장이 움직일 때 대형주는 조금 움직이고 또 시장이 떨어질 때 대형주는 조금 떨어지고 오를 때 조금 오르고 반대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오를 때 빨리 오르고 시장이 떨어질 때 빨리 떨어지고 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네. 그럼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형주예요. 뭐 우리가 사실 1조, 2조짜리도 대형주라고 하거든요. 10조짜리는 당연히 대형주고. 근데 삼성전자는 300조가 넘는단 말이죠. 압도적인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대형주예요. 그러면 이 속도, 상승할 때의 속도 가장 느리겠죠. 그러면은 5만 원에서 9만 원, 10만 원까지 가려면 하루 이틀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정말 중소형주들이 2배가 되는 시간이 정말 빠른 것들은 좀 요즘 정말 빨리 움직였던 중소형주들이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또는 네옴시티 관련 이런 중소형주들이 빠르게 움직였을 때는 뭐 보름 만에 막 2배 또는 한 달 만에 2배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삼성전자가 만약에 5만 원에서 10만 원 2배는 언제나 얼마나 걸릴까냐라고 물어본다면 정말 빨라도 1년에서 1년 반? 지금으로부터.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이 300조 이상이 2배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지수가 거의 2배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2,400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2배 되려면 우리나라 지수가 4,000, 5,000 가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2,400인 지수가 뭐 많이 올라가 봐야 3,000, 3,500이겠지. 근데 내 삼성전자는 빨리 2배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냥 단순 수치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딱 지수 평균값과 가장 근접하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2배 되려면 지수가 2배 돼야 되고 지수가 지금 2,400이면 4,800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 2배 가는 건 모두가 희망사항이겠지만 에이 지수 4,800을 언제 가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언제 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굉장히 늦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시가총액이 클수록 무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러니까 나쁜 종목이라는 뜻이 아니고 베타 값이 낮고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올라도 천천히 오르고 그 대신 떨어질 때도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야 삼성전자가 뭘 천천히 떨어져 95,000원에서 5만 원까지 1년 반 만에 떨어졌잖아요. 95,000원이 2021년 작년 1월이었거든요. 근데 5만 원 저점이 올해 9월이었으니까 1년 6개월 동안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반토막도 안 났죠. 왜? 95,000원에서 반토막이면 4만 7, 8천 원 갔어야 되는데 5만 원 안 깼단 말이에요. 그럼 1년 6개월 동안 빠졌는데 반토막이 안 났죠. 야, 그러면 다른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또는 중소형주들 3분의 1 토막 난 종목들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삼성전자는 천천히 떨어진 거죠. 그러면은 그에 비해서 그 네이버랑 카카오는 조금 더 뭐 2배가 되는 뭐 46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고점 아니더라도 지금 한 17만 원인가? 그럼 한 34만 원 정도 되는 게 2배잖아요. 그 정도까지 가는 건 조금 더 빠를 수가 있는 걸까요? 지수 상승기에 걸려든다면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부합하면 돼요. 네. 지금 지수가 뭐 2,400 뭐 조정받겠죠. 계속 오르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2,300, 400에서 조정받다가 어쨌든 지수 상승기가 딱 시작되면서 2,500, 3,000 정도까지 간다면 삼성전자의 상승률보다 네이버 카카오의 상승률이 더 높은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근데 한 가지 조건에도 포함돼야 되는데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 더 빠른 건데 첫 번째는 당연히 대형주니까 지수 상승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조건을 달았죠. 지수 상승기가 걸려서 한 지수 적어도 한 3,000 이상 네. 가는 시기. 두 번째는
네이버 카카오가 개별적인 악재가 없어야 돼요. 왜냐면은 삼성전자는 사실 어찌 보면은 검증된 기업이에요. 20년 이상. 우린 정말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봐왔고 시가총액도 300조고.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시가총액이 꽤 큰 기업이긴 하지만 다들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죠. 이거는 누구도 부인 못할 거예요. 되게 좋은 기업 같지만 야 근데 좀 실적이 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뭐 약간 거품이 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개별 악재가 별로 없고 실적이 조금씩 수반되고 적자가 안 나온다면 이 두 가지 조건 지수 상승기에 실적이 수반이 된다면 저는 상승 속도는 네이버 카카오가 삼성전자보다 당연히 빠른 게 이 주식시장의 속성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세무사님께서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요 보통 반도체 IT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에 좀 더 비중을 실으시겠어요? 일단 저는 삼성전자를 사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삼성전자 주식 20년 하면서 한 번 정도 사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뭐 제도권에 있는 분들을 당연히 폄하할 리는 없죠.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고 분석도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목적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이 어느 정도의 자금 규모를 운영하느냐가 이제 이 운용자의 목적인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펀드 매니저예요. 100조를 운용을 해야 돼. 삼성전자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당연히 사야 되죠. 100조를 운영하는데 무슨 1000억짜리 사고 있을 수 있겠어요? 100조를 운영하면 1000억짜리 몇 개를 사도 다 그냥 맨날 상한 갈 텐데 그 종목들이. 그래서 큰 규모, 정말 몇 조 이상의 큰 규모를 운영한다면 당연히 그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이 들어가야 할 종목은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똑똑하신 애널리스트 분들, 펀드 매니저 분들은 대부분이 삼성전자를 열심히 분석하고 삼성전자가 오를지 안 오를지를 예상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겠죠. 근데 저는 제가 20년 이상 하면서 삼성전자 진짜 한두 번밖에 안 샀어요 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몇 조를 운영하지 않아요. 저는 몇 조를 운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예전에 공시했던 이런 걸로만 해도 뭐 일단 몇백억은 되니까 예를 들어 그냥 뭐 300억이라고 할까요? 300억을 운영해도 굳이 삼성전자 안 사도 되거든요. 300억이라고 하면 10억씩 30종목이거든요. 10억씩은 몇 천억짜리 충분히 살 수 있고 너무나 좋은 종목 30종목을 고를 수가 있어요. 굳이 삼성전자를 안 사더라도. 그래서 저는 저보다 훨씬 작은 뭐 5천만 원 1억 하시는 분들이 포트폴리오에 꼭 삼성전자를 넣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아이러니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삼성전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속도가 느린 떨어질 땐 천천히 떨어지지만 오를 때도 천천히 오르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개인 투자자들이 1, 2억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를 꼭 넣어야 되냐 해서 저는 안 넣어도 된다 정도가 아니고 안 넣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야 반도체가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안 넣으면 어떡하냐. 뭘 안 넣으면 어떻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같은 업종, 반도체 업종의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요. 몇 조짜리도 2조, 3조짜리, 1조짜리도 7, 8개가 되고 그 아래 뭐 5천억짜리는 3, 40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20, 30% 되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부채 비율 20% 미만이고 유보율 5,000% 이상이고 이런 재무제표 엄청 좋은 강소기업들이 많거든요. 기술력까지 있고 그런 종목을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것보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저는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럼 네이버 카카오는 어떠세요? 네이버 카카오는 삼성전자랑은 좀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 삼성전자를 사려면 다른 대안이 있다는 얘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주 우량한 반도체 소부장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소부장, 반도체 소재, 반도체 장비, 반도체 부품 업종인 뭐 한 5천억에서 1, 2조 되는 아주 우량한 업종을 사면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삼성전자보다 더 초과 수익을 낼 확률이 있으니까 저는 그걸 추천해 드리는 건데 네이버 카카오는 좀 다른 얘기예요. 네이버 카카오를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를 사느냐 반도체 소부장을 사느냐의 문제라면 반도체를 꼭 갖고 싶으니까.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네이버 카카오를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니까 좀 다르죠. 그러면 이거는 네이버 카카오를 사느냐 안 사느냐는 시기에 따라 다른 거죠. 얘네들이 좀 지수보다 강하다고 판단이 됐을 땐 사면 되는 거고 좀 지수보다 약한데 요즘 흐르면 얘네가 안 맞는다 하면 안 사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쪽보다 더 편하죠. 왜냐하면 이쪽은
내가 또 종목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아마 대부분이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는 하나예요. 반도체 소부장 공부를 하기가 귀찮아서입니다. 귀찮아서가 어려워서. 아니라면 잘 몰라서 어렵기도 하고. 이 선정하는 게 잘 모르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하는 삼성전자를 사자라고 어찌 보면 편하게 생각하시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 더 편하죠. 그 대안조차가 없으니까 그냥 네. 네이버 카카오는 좋은 종목이야. 그럼 뭐 사시면 되는 거고. 많이 빠지면 사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힘이라는 게 있는데요. 코로나 저점 2020년 3월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한 작년 한 여름 뭐 요 정도까지는 네이버 카카오가 완벽한 주도주였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뭐 한 2배 정도 오를 동안 네이버 카카오는 3배, 4배가 올랐으니까 5배까지 올랐죠. 카카오는 그 굉장히 빠르게 삼성전자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고 반면에 삼성전자가 9만 원에서 5만 원 반토막이 살짝 안 날 정도 빠질 때 카카오는 뭐 3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빠질 땐 훨씬 빨리 빠졌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지수가 상승하고 이제 종목들이 올라가야 될 시기라면 사실은 네이버나 카카오 하나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면 좋을 수도 있죠. 네. 다른 대안이 또 없는 종목들이니까 그 대신 아까 말한 약간의 위험성들이 있는 종목들이니까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은 간단합니다. 내가 5종목 사면 한 종목에 5분의 1 투자하면 되고 10종목 사면 10분의 1 투자하면 되니까 나의 타입에 맞는 매직 넘버가 몇인지 나는 10종목 살 거야?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한 종목에는 뭐 10분의 1 투자하면 되니까 그 정도의 선을 지키면서 이 종목이 좀 강하게 탄력을 받을 것 같다 정도의 타이밍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바닥에서 좀 꿈틀대고 있는 상태인 건 맞습니다. 그 아까 깔끔하게 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쭉 빠졌죠, 그냥 3분의 1 동안. 그럼 올라갈 때도 네. 그게 약간 매물벽이라고 하는 그게 그렇죠. 없다고 하는 그런 건가요?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제가 쭉 빠진 게 왜 좋다는 표현을 쓰냐면 아까 말한 자동차 업종의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 보면은 올봄까지도 잘 버텼거든요. 오히려 강한 업종이었어요. 네. 자동차 업종은. 근데 한 최근 한 9월부터 한 2-3달 모든 업종 중에 제일 약한 업종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럼 이 종목들은 쭉 빠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많이 싸 보이지도 않은데 최근에 좀 지수보다 약하니까 좀 힘도 없어 보이고 또 이제 만약에 지금 지수가 반등해서 올라가려 치면 이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매물벽들이 한 3달 전, 4달 전께 많이 몰려 있죠. 네.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뭐 몇 달 전께 많이 몰려 있는 구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쫙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를 때도 조금 그래도 가볍게 오를 수는 있다. 근데 이제 그 동기가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카카오 실적이 좀 수반은 돼야 된다. 왜냐하면 대형주는 실적이 수반 안 되면 언제든지 약점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번 카카오 악재가 한번 터졌듯이 이 종목들이 실적이 진짜 수반되면 어떤 외형적인 악재가 있어도 이 종목은 좋으니까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적이 수반 안 되면 외형적인 악재가 나왔을 때 좀 그 종목에 대한 수급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워낙 좀 이미지도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요즘은 카카오는 잘 물어보지도 않고 댓글에 보면은 그냥 네이버 거의 이렇게 저희 채널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네이버 실적을 좀 보면 매출은 좀 그래도 느는 것 같던데 영업이익이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도 영업이익까지 좀 플러스가 돼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당연하죠. 왜냐면은 뭐 기업의 목적 자체가 이익 추구거든요. 진짜 독점 기업이랄지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공공기관 성격의 한국전력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아니라면 이익 추구가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액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또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도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는 실적 측면까지 본다면 최근 가장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업종은 업종 내의 그 종목들의 평균값까지 합쳐보면 2차전지가 실적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는 시간이 좀 지나면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지수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수는 네.
질문하신 것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라는 표현, 예를 들어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지수는 전고점, 우리 지금 전고점 3,300이거든요. 3,300이 10년 안에 돌파될 수 있을까? 저는 100%라고 보고요. 3,300은 10년 안에 100%입니다. 안 그러면 주식시장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식시장 사라지고 다 우리는 은행에 저금하든지 땅을 사야 돼요. 근데 주식시장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왜? 10년 안에 그 정도는 가야지 은행금리가 나오거든요. 지금 2,300인데 3,300이라고 해봐야 30%거든요. 10년에 30% 오르면 1년에 복리로 3%도 안 돼요. 그 정도 수익도 못 주면 주식시장에 우리가 몸담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당장 사라져야 돼요. 뭐 피라미드 이런 다단계처럼 이건 무조건 사라져야 돼요. 근데 안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 뭐냐? 은행금리보다 더 큰 수익을 주는 곳이고 최근 일시적으로 떨어졌지만 10년 안에 당연히 그 이상을 주고요. 만약에 5년 안에 전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있냐 했을 때 저는 한 70% 정도는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5년 안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 사이클은 유일하게 박스권이 가장 길었던 2011년에서 2017년 한 5년 정도, 5, 6년 정도. 그 당시 때만 1800에서 2200 정도 아주 좁은 밴드를 왔다 갔다 6년 정도를 했고 그 시기를 빼고는 늘 상승장과 하락장이 반복이 됐어요. 그 얘기는 하락장 있으면 상승장이 오고 하락장 있으면 상승장이 오고인데 주식시장은 길게 보면 우상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락장 다음의 상승장은 무조건 전고점을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5년 안에 제가 왜 70%라고 말했냐면 30%는 2011년에서 17년처럼 이 박스권이 오면 3,300 돌파 못하죠. 네. 그러면 박스권은 어디겠어요? 뭐 한 2,000에서 3,000 사이죠. 그래서 2,500 중심으로 그냥 2,300 갔다가 2,700 갔다가 요럴 확률이 한 30%, 70%는 상승장이 와서 3,300 완전히 돌파할 게 전 70%라고 보고요. 만약 3년으로 본다면 한 50대 50 정도일 것 같아요. 그 3년으로 보더라도. 왜냐하면 상승장, 하락장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1년 반 상승장, 1년 반 하락장이거든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하락장 마무리가 되고 있는 단계라고 본다면 상승장만 오면은 1, 2년 안에 전고점 뚫어야 되거든요. 전고점이 3,300이니까 오겠죠. 그래서 박스권장만 안 온다면 저는 한 3년 안에 또는 5년 안에 3,300원 돌파한다고 봐요. 이건 지수에 대한 전고점 돌파고 삼성전자가 네이버 카카오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는 일단 그 두 종목에 국한시키지 않고 조금 여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07년 또는 2011년의 고점을 돌파 못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조선주들 또는 철강주들 이런 업종들은 2007년 고점 또는 2011년 고점을 돌파 못하고 있거든요. 2007년은 언제냐면 우리나라가 2000포인트 처음 돌파하고 금융위기 직전 2011년은 언제냐면 금융위기 890 찍고 급등 다시 2000 다시 돌파했을 때가 2011년. 그러면 2007년 주도주였던 조선주 2007년 고점은커녕 지금 아직도 반의 반토막 상태고요. 철강주도 그렇고요. 그런 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통 산업들이 그 고점을 돌파 못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그럼 어떤 애들은 했냐? 삼성전자는 당연히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고요. 이 얘기 뭐냐면 그 산업 자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요.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 자기 몫을 하는 성장 주식, 성장 산업 내의 성장 주식은 이번 3,300대의 고점, 작년의 고점을 돌파한다고 봅니다. 반면에 산업도 성장 산업이 아니고 종목도 뭐 별로다. 그럼 당연히 전고점 돌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종목 따라 차이가 있고 그럼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쭤보신다면 저는 삼성전자는 전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저는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돌파할 확률은 50%보다 훨씬 큰 한 80%까지도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아직 사양산업은커녕 성숙산업에서도 성장과 성숙 중간 정도라고 저는 보고요. 그 이유는 비메모리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전고점 돌파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약간 달라요. 전고점이 너무 높아요 지금. 너무 높아서 지수가 고점을 돌파하더라도 전고점 근처나 뭐 그 근처까지 갈 수는 있어도 전고점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될지는 그거는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고점이 그렇게 강하게 나올 정도의 그 당시의 주가가 정말 거품이 안 꼈었는지 또는 지금부터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앞으로 1, 2년 동안
이게 거품이 아니고 실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적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고점을 돌파하려면 그 고점에 걸맞는 좀 실적이 수반돼야지 좀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전고점 돌파할 확률이 저는 좀 더 높다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 네이버랑 카카오가 코로나 때 진짜 수혜를 많이 입어서 네, 그러니까 PER도 보면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실적으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대부분 실적에 연동될 확률이 높아요. 무슨 반도체 산업 하는데 뭐, 거품이 막 끼고 이럴 일은 없거든요. 왜냐? 비교 주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반도체는 전 세계의 반도체 기업들 디램 가격 똑같이 움직이고 하니까 비교 주가가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혼자 거품이 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는 코로나 직후에 재료 가치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 코로나 때 우리 어땠습니까? 밖에도 안 나가야 되고 줌 교육해야 되고 맞아요. 다들 집에서 인터넷 검색하고 폰으로 카카오톡하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코로나의 수혜주에서도 대장주였거든요. 코로나 때 제일 많이 오른 게 네이버 카카오 얘네들이잖아요. 코로나 수혜주.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 그 수혜주의 거품은 빠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고점이 실적보다 너무나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고점까지 가려면 실적이 수반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네.